꽃보다 청춘 라오스 편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방비행. 이제 11년이 지나서야 드디어 가볼 수 있게 되었네요. 저는 이제 루앙프라방에서 라오스 LCR, 라오스 차이나 레일웨이를 타고 이동합니다. 라오스 차이나 레일웨이의 노선은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까지 총 길이 1035km의 거리이고 열차의 최대 시속은 160km에서 200km입니다. 2021년 12월 3일 라오스 건국 46주년과 라오스 중국 수교 60주년 기념일에 맞추어 개통했다고 합니다. 라오스를 육상 연결국으로 전환하면서 관광, 물류, 무역 활성화를 위해 개통되었습니다. 덕분에 루앙프라방에서 방비행까지의 이동이 무척 쉬워졌습니다. 티켓은 LCR 사이트에서 직접 들어가니 17만 1000깁에 구매했고 주변 에이전시 가격보다는 10만 깁 정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라오스 현지 번호가 없었는데도 이메일 주소만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방비행까지 걸리는 시간은 53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크거든? 우와, 이게 돗대기 시장은 뭐야? 언어학적으로는 중국어에는 사성이 있잖아요. 일부 방언은 육성도 있다고 합니다. 같은 의미라도 높낮이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한 발음과 억양을 위해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커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회문화학적으로 중국에서는 시끌벅적함이 건강하고 활기찬 이미지라고 합니다. 특히 식당, 시장, 가족 모임에서는 크게 말하는 게 친근함의 표현이라고 하네요. 저분들 지금 엄청 친근함을 표현하는 중이군요. 또 체면과 관시, 관계에서 자신의 존재감, 주장을 드러내는 큰 목소리가 사회적 역할이나 자신감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마지막, 역사적으로는 농경사회였던 중국은 넓은 논밭에서 멀리 있는 사람에게 소리로 의사전달, 또 인구 밀도가 높아 대규모 집회, 시장 등에서의 소통 때문에 목청을 키우는 습관이 생겼다고 하네요. 예전 TV 프로그램에서 중국 방송인이 작은 목소리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한 말이 생각나네요. 여행할 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런 배경이 있다고 하니까요. 자, 견디는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리자마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내가 바로 방비행이다. 방비행에 가신다면 지리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복습하고 가시면 좀 더 방비행을 잘 즐길 수 있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방비행역에서 내리자마자 마주한 풍경은 마치 거대한 석회암 기둥들이 하늘을 찌르는 듯 병풍처럼 늘어선 모습이었다. 다음 중 이 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화산이 분출해서 생긴 산, 2번 지각이 갈라져 솟은 단층산, 3번 물이 바위를 녹여 만든 탑카르스트, 4번 여러 돌리네가 합쳐져 더 큰 함몰 지형인 우발라. 네, 정답은 3번 탑카르스트였습니다. 여기서 탑은 TOP가 아니고 타워 카르스트 지형이 정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카르스트 지형이 아닌 것은 1번 중국 게리, 2번 베트남 하롱베이, 3번 슬로베니아 크라스 지방, 4번 사하라 사막, 5번 크로아티아 플리트 비체. 네, 정답은 4번 사하라 사막이었습니다. 거의 영상으로 답을 가르쳐드려도 틀리시는 분들은 꼭 있으시죠? 카르스트 지형은 석회암이 빗물에 의해 용식되면서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용식이란 빗물에 이산화탄소가 섞이면서 약산성이 되어 석회암 등을 화학적으로 녹이는 걸 말합니다. 대표적 지형 요소로는 탑카르스트, 석회암 동굴, 돌리네 등이 있습니다. 저는 방비행 카르스트 지형의 매력 탑카르스트를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탑카르스트를 경험해 보시려면 방비행 3대 뷰포인트를 가보시면 됩니다. 정상에 자동차가 있는 파흥원 뷰포인트, 가장 높은 해발 650m, 시간은 한 50분 정도 걸리는 구간입니다. 정상에 오토바이가 있는 남사이 뷰포인트는 해발 500m 정도, 40분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되고요. 파흥원보다는 좀 짧지만 좀 더 가파릅니다. 정상에 비행기가 있는 에어플레인 마운틴은 해발 400m 정도입니다만 포토존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제가 묵었던 숙소 푼시아나에서 파흥원은 편도 3.2km여서 걸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소들이 엄청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문제입니다. 탑카르스트 정상으로 올라가면서 중간중간에 붉은색 진흙 때문에 미끄러웠다. 이 토양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1번 화산제토, 2번 석회암, 3번 검은토, 4번 테라로사, 5번 로에스. 정답은 4번 테라로사였습니다. 테라로사는 석회암이 녹고 남은 철분이 산화되며 생긴 붉은 토양으로 미끄럽고 점성이 강합니다. 화산제토는 화산 폭발로 생긴 화산재가 쌓여 형성된 토양으로 배수성이 좋고 비옥합니다. 테라로사는 석회암이 풍화되어 생긴 토양이지만 석회암 자체는 진흙이 아니죠.
3번 검은토는 유기물이 풍부한 비옥한 흑색 토양으로 주로 초원지대에서 발견됩니다. 로에스는 바람에 의해 운반된 미세한 황토 입자로 형성된 토양으로 주로 황토색입니다. 이제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다리도 있고 저기 자동차도 보이네요. 그리고 야생화도 있고 야생화 옆으로 도마뱀이 지나갑니다. 여기 음료수 파시는 아주머니 두 분은 식사도 해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하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남사이 전망대입니다.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봤더니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시네요.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우기라서 테라로사가 더 미끄러웠는데 대나무 손잡이가 있어서 등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파 응원보다는 경사가 조금 더 가파른 것 같긴 합니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도 풍경이 너무 멋있네요. 그리고 이곳의 상징인 오토바이가 정상에 우뚝 서 있습니다. 아찔한데요? 그리고 저 건너편에 보이는 산이 에어플레인 마운틴이라고 하네요. 조금 더 낮죠? 그래서 확대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기 비행기가 보이네요. 문제입니다. 남사이 전망대에서 건너편 에어플레인 마운틴을 보니 윗부분 바위가 침식되어 홈이 파이고 날카롭게 돌출된 형태를 하고 있다. 이런 석회암 지형에서 침식된 바위를 무엇이라고 부를까? 1번 돌리네, 2번 우발라, 3번 카렌, 4번 싱크홀, 5번 테라로사. 정답은 3번 카렌입니다. 석회암 지형에서 빗물에 의해 침식된 홈이나 돌출된 바위 구조를 지리학적으로는 카렌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한가 봐요. 이렇게 구조물 올라갈 때마다 엄청 떨리고 오토바이도 못하겠더라고요. 위로 저를 태우고 논개처럼 떨어질까봐. 다음은 석회암 동굴을 탐험해 보았습니다. 시내에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탐짱 동굴을 운동삼아 걸어가 봅니다. 입장하면 우선 속초 갯배 같은 걸 타고 송강을 건너고 탐짱 동굴을 탐험한 후에 그 땀을 식히기 위해 동굴 앞 블루라군에서 수영도 할 수 있어서 시간 여유가 있는 여행자라면 느긋한 한나절을 보내기에 더할 나위 없는 곳이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방비행 탐짱 동굴 앞 블루라군 아래에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카르스트 지형은 무엇일까요? 1번 화산암 협곡, 2번 석회암 동굴, 3번 빙하침식 계곡, 4번 돌리네. 탐짱 동굴 앞의 블루라군은 석회암 지대에서 지하수가 석회암을 녹여 형성한 함몰 지형인 돌리네나 싱크홀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답은 4번 돌리네. 블루라군 물 색깔은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방비행 블루라군이 터키 비치색을 띠는 이유가 아닌 것은 1번 석회암에서 용출된 미네랄이 빛의 산란에 영향을 준다. 2번 바닥의 밝은 색상이 햇빛을 반사해 물빛을 선명하게 만든다. 3번 지하수가 유입되어 물의 투명도가 높다. 4번 수심이 얕고 부유물질이 적어 색이 맑게 보인다. 5번 강한 조류 흐름이 물속의 색소를 분해하여 색을 변화시킨다. 정답은 5번 조류와는 관계가 없고요. 블루라군에 있는 탄산칼슘, 방해석, 아라고나이트와 같은 미네랄이 물속에서 용해되거나 침전되면서 빛의 산란과 반사에 영향을 주는데 이때 청색 계열의 파장이 짧아 더 잘 산란되며 그 결과 맑고 푸른 터키비치색 물빛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제 탐짱 동굴을 본격적으로 올라가 봅니다. 계단은 147개라서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데요. 오이씨, 근데 왜 힘들죠? 계단을 오르면 남수성강과 방비행의 전경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동굴 관련 문제입니다. 다음 중 탐짱 동굴에서 볼 수 없는 것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종유석, 석순, 석주, 유석, 동굴산호, 수직갱, 측면용식구, 커튼석, 용암 흐름자국. 정답은 동굴산호와 용암 흐름자국인데요. 동굴산호는 탐짱 동굴에서 발견됐다는 기록이 없고요. 용암 흐름 자국은 화산으로 생긴 용암 동굴, 제주도 만장굴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탐짱 동굴에서는 이렇게 종유석, 석순, 석주는 물론 지하수가 바닥을 뚫는 수직갱도 보실 수 있고 동굴 벽이나 바닥을 따라 물방울이 흘러내리며 탄산칼슘이 침전되어 생기는 초콜릿이 녹은 듯한 모양의 유석, 천장에서 경사진 벽면을 따라 물이 흐르며 얇고 주름진 석회막이 형성된 커튼석, 동굴 벽면에서 지하수가 옆으로 스며들며 석회암을 녹여 만든 구멍인 측면 용식구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신이 빚은 듯한 석회암 천연동굴에서 사람들은 신에게 정성을 들이고 복을 기원하는데요. 돈을 넣고 향을 피우는 제사 공간으로서의 신비로움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카르스트 지형에 대해 좀 더 이해하시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방비행에 오신다면 지구의 시간을 품은 이야기 카르스트 지형이 주는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뵐 수 있기를. 안녕.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제발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구독, 좋아요, right now.